반갑습니다.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과연 누구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근래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가상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임차인인데요.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나는 이제 그 사람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 상속 안 받겠다, 상속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도대체 누구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하는 게 오늘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단순히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한테 그걸 받으면 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약에 모든 상속인들이 그 상속을 포기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분도 추가적인 어떤 질문이 되겠죠. 일단 우선적으로는 보증금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1차 상속인, 민법에서 정한 1차 상속인은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식 및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이 1차 상속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일단 해야 됩니다. 만약에 1차 상속인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한다면 사망한 임대인을 피고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이제 법원을 통해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상속인을 이제 1차 상속인을 찾고 그 사람들을 1차 상속인을 찾아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면 가능한 문제인데요. 근데 만약에 1차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상속 포기를 하면 1차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인을 빠지면서 차순위 상속인, 즉 2차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2차 상속인, 이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소송을 해야 되겠죠. 보증금 반환, 그 당사자 표시 정정을 통해서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데, 2차 상속인은 누구냐? 직계 비속 아니고 2차 상속인은 직계 존속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 이제 배우자가 되는데, 이 경우에서도 또 이제 만약에 라는 가정을 세워본다면 이 부모님도 이제 떠안지 않겠다, 모두 상속 포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3순위로 가게 되겠죠. 그 3순위에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3순위 누구냐? 그때는 형제 자매가 됩니다. 형제 자매가 없거나 아니면 형제 자매도 상속받지 않겠다. 그러면 네 번째 4순위 상속인은 누가 되느냐? 사촌 이내 반계 혈족이라 그럽니다. 자, 사촌 이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촌 동생, 사촌 형, 거기까지 사촌이고, 삼촌,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작은 아버지, 아니면 뭐 고모, 숙모, 외삼촌, 친가 외가를 가리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까지도 다 청구를 해서 누구 하나라도 이제 상속 포기를 안 하고 누군가가 이제 그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하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사촌 이내 반계 혈족까지 이제 흘러가면 여기서는 거의 이제 피고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은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 사촌 이내 반계 혈족까지 이게 이제 상속 포기를 한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실무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뒤에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아서 이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대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민법 논리상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상속인이 지나고 반계혈족까지도 상속인이 없다, 내지는 상속 포기를 했다. 그러면 그 재산은 국가로 귀속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지금 임대차 한 그 주택이 국가 소유가 된단 말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국가 소유가 되면서 국가가 임대인이 되는 입장이고, 그렇다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무상으로 제가 그렇게 되는 건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실무상으로 이제 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해관계인이, 즉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이거든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다가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상속재산에 관해서 지금 관리인이 없다, 법원이시여, 이 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청구해 주세요. 지금 상속인들이 전부 다 지금 없고 혹은 포기를 했습니다. 나는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유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이 보고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을 할 것이고, 그때 이제 임차인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이 상속재산에 관해서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여서 판결을 받는 그런 형식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주의하실 것은 상속 포기와 상속 한정 승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린 어떤 사안은 상속을 포기하는 사건인데,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인이 아예 상속 순위에서 그 순서에서 아예 나가버리는 효과가 돼서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완전 넘어가 버리는 효과가 있지만, 상속 한정 승인이라는 거는 상속인이 상속을 합니다. 하긴 하되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인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그래서 피고를 상속인으로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그 건물에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번 시간에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